예, 튜멘토입니다. 1인 영어 성공 멘토죠. 튜멘토 024 1인 영어 월천 시스템. A를 관찰하면 월천이 보여. 예, 거기 서양 애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Hire for A 그리고 Train for R 이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뒤에 있는 R은 일단 리절트입니다. 리절트. 그리고 앞에 있는 A는 짐작했듯이 attitude입니다. attitude.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 태도를 보고 고용을 하게 되고, 사람을 훈련시킬 때는 오로지 결과만 보고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간들이 원하는 거는 이 결과만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만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훈련도 안 합니다. 훈련도 안 하고 오로지 달콤한 결과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월천 결과를 주겠다 그러면은 월천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은 본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월천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이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attitude, 그 태도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도는 뭐냐면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뭐로 나타난 거죠? 그대의 잠재의식, 그대의 내면,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성과를 낼지 월천을 만들지 안 만들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도가 괜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통해서 제가 끌고 갑니다. 왜냐면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훈련을 통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어라는 입장인데, 하이어는 제 입장에서 보면 리크루트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집했고 여러분들한테 그 월천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과정을 갖다가 저는 전부 다 공유하고 전부 다 제공하고 전부 다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이 그 월천을 못 보는 능력, 예를 들어서 지금 3,400을 번다면 또는 500만원 정도 번다면 그걸 갖다가 1,000만원을 벌게끔 만들면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능력이 2배가 상승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동의가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 또한 2배로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훈련 강도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2배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져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능력을 2배 키운다고 결과가 2배 값이 안 됩니다. 능력은 그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봐주십시오. 영어도 전개 순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리크루트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대들의 태도를 제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것도 태도가 돼야지만 훈련이 잘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밀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태도라는 것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제일 첫 번째 주제 파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 파악은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등급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1등급은 900만원 이상 벌고 있는 분, 9등급은 200만원 미만, 5등급은 500만원 이상, 그리고 6등급은 400만원 이상.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수능 영어 등급처럼 본인의 소득 수준 가지고 등급을 매기세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등급에서 본인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등급 이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월천이라는 것은 1등급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상관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만 합니다.
이 주제 파악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십시오. 자기가 현재 몇 등급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주제 파악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가 새겨야 될 거는 타임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 타임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걸 에너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에너지입니다. 한정된 에너지고 이 한정된 에너지 24시간이 머니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돈의 크기하고 에너지의 크기가 정해지게 되고 이 시간을 한 분야에 초고도로 집중을 할 때 플러스 1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극한값 한 가지에 대해서 초집중을 하고 살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킹을 제가 가끔 하는 게 저하고의 관계를 제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저의 관계를 강조한 게 뭡니까? 위로의 관계니까 저하고의 관계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 관계, 플랫, 그 다음에 다운 관계. 요거를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제가 지내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 관계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제 꽃 멘토링을 한 개 듣고 그 꽃 멘토링을 들은 다음에 소감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꽃 멘토링에 관련돼 가지고 아이디어 9개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작업을 매일 같이 합니다. 매일 같이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관계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자 메시지로 날라온 광고문이나 길거리 가다가 눈에 띄는 광고문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심리를 정리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시간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그 점심시간 때, 저녁 시간 때 그때 시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하고 접하는 순간부터 돈 버는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어떤 멘트를 쳐야 될까? 어떤 멘트를 쳐야 학생들이 좋아하고 어떤 멘트를 쳐야지만이 학생들이 돈하고 또 관련된 얘기를 내가 꺼낼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끊임없이. 그리고 결국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이득만 관련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득 또한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 점검하시고 매일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 그러면 돈 버는 거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 패턴 자체가 돈 버는 것하고 밀접하게 돼요. 왜? 시간이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걸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래서 완전 습관화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디테일이 있지만 얘기 안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왕 이것만이라도 좀 갖춰야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장님들한테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애티튜드, 태도를 얘기합니다. 태도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실상 뭐가 반영이 된 겁니까? 응? 태도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거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표현된 게 태도입니다. 그죠?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표현된 게 태도입니다. 이건 좀 달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이 뭐로 구현이 됐다? 그렇죠. 행동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부릅니다. 마음가짐이 역 같으면은 행동도 역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태도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이제 말과 행동이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니까 이걸 똑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언행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마음가짐이 언행으로 표현된 걸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음가짐이 언행으로 표현된 걸 우리는 태도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거를 조금 더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도는 뭐가 일치되는 거냐면 마음하고 그죠? 말하고 몸이 일체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마음하고 말하고 몸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이 중에 에너지가 제일 센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이 에너지가 제일 세고 그 다음 에너지가 말이고 마음은 생각 에너지이기 때문에 되게 약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1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의 에너지는 10 정도가 되고 몸의 에너지는 100에서 100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품기는 게 몸의 에너지, 행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 몸이
마음에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따라서 말하고 몸 가지고 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 태도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이 태도는 무조건 그 성공으로만 향해야 됩니다. 오로지 결과로만 향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이때 원장님들이 마음을 가장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의 감정이 있고 마이너스의 감정이 항상 공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날은 플러스가 세고 어떤 날은 마이너스가 세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 감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동치는 건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치한다. 방치할 수 있겠죠. 방치했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만약에 저한테 역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럼 그 마음을 그냥 달래세요. 응? 달래고 말로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 태도는 성공으로 향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못합니다. 대부분이 못해요. 애기들 보세요. 못합니다. 감정이 조금만 수틀리면은 지랄 발광을 떠는 게 애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뭐 저한테 욕을 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뭐 이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초등학교 4학년이랑 싸우나요? 안 싸웁니다.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초등학교 뭐 3, 4학년이 지나가다가 응? 야, 이 띠빨로마! 이렇게 해도 고등학생들 그냥 피식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왜 피식 웃으면서 지나가냐면 초등학생의 등급은 9등급이고 그죠? 고등학생의 등급은 1등급인 상태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죠. 피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현재의 등급이 1등급이 넘어요. 근데 원장님의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저보다 등급이 낮잖아.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원장님한테는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원장님을 100% 다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거든. 그러니까 9등급 실력을 가진 학생한테 1등급 시험 문제를 설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9등급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설명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당장 뭘 시키겠죠? 8등급 해야 되는 일을 시킵니다. 갑자기 9등급이 1등급이 되는 환상적인 얘기 따위는 제가 안 한다고요. 가끔 하긴 합니다. 가끔. 그렇지만 그 가끔 하는 얘기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 당장 할 일은 8등급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일에만 집중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의 감정이 삐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된 감정을 저한테 달래달라, 저한테 뭐 사과해달라, 저한테 미안해달라, 뭐 이런 걸 원하십니까? 애기예요. 응? 본인이 지금 저하고 같이 만난 관계가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원장님은 저를 돈을 주고 저라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상위 개념의 지식을 흡수해가지고, 그죠? 결과를 내겠다고 저를 선택한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태도가 처음에는 좋죠. 태도가 처음엔 왜 좋은지 아세요? 감정 상할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요, 트레이닝 과정은 감정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트레이닝 과정은 당연히 감정 상한 일이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야단 한 번도 안 맞았습니까?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니면서 거기 감정이 한 번도 안 상했나요? 맨날 상하잖아요, 맨날. 그럼 직장 생활을 하실 때는 감정 안 상했나요? 맨날 상하잖아요. 그게 결과값으로 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원장님들은 참 희한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다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냈잖아. 응? 그럼 대학교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냈잖아. 응? 그럼 돈 냈는데 대학교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돈 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가르쳐줘. 그런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응?
그럼 의사한테 가서 돈 내고 나를 치료해줘 이렇게 개지랄을 떠시나요? 안 떨잖아. 응? 그럼 개지랄을 의사한테 떨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어? 난 당신을 치료 안 할래.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치료 대충 해주고 보내지 않을까요? 일단 성난 군중은 달래고 보는 게 우선이니까 좀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세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삐지거나 감정이 안 좋은 거를 저한테 노출시켜 가지고 원장님한테 무슨 득이 되는데 이런 거밖에 더 되겠어? 응? 내가 너한테 돈을 냈으니까 나한테 가르쳐 줘. 응? 너는 나한테 가르쳐 줄 의무가 있어. 저는 의무를 다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과연 제가 정말 원장님이 원하는 태도를 제가 보여줄까요? 이런 태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 안 보입니다. 왜냐? 원장님들은 성인이거든. 그리고 원장님들이 저는 주제 파악하기를 기대하거든. 응? 본인의 등급이 9등급, 7등급, 8등급이면은 어디서 1등급이 될 수 있는 정보하고 방법을 얻을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뭐 인근에 뭐 교습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데 있고 인근에 뭐 1인 학원 오픈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있고 일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뭐 팁 같은 거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월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 줄까요? 알기는 할까? 본인이 성공은 했겠지만 본인이 그 정도는 벌어봤겠지만 그걸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과연 정확히 지도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영어로 따져볼까요? 영어로 우리가 공부할 때 뭐 성문 기본 영어를 쳤다고 쳐봐요. 옛날 책. 그럼 성문 기본 띈 다음에 성문 핵심을 띄고 그 다음에 성문 종합을 뗐잖아요. 근데 성문 기본 영어를 언제 완벽하게 이해하죠? 성문 기본을 다 띈 다음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문 핵심이나 성문 종합을 띄고 나서야 성문 기본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이해됐나요? 자기가 월천을 한번 달성해 본 거 가지고는 그게 실력으로 된 건지 운으로 된 건지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그 월천보다 그 이상을 해봤어야지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성공하신 분이 그 과정을 알까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해주겠지. 왜?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습소도 해봤고 공부방도 해봤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말아먹기도 해봤고 크게도 해봤고 학원 3개도 돌려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공부방도 여러 개 돌리고 있고 공부방 여러 개 돌리는 방법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 거 모르잖아 다. 일부러 오픈도 안 하잖아 제가. 뭐하러 오픈해? 조용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것도 그냥 조금 오픈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서 그 계획을 짠다는 거는 그 스텝을 알고 있는 거고 마음가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지 학생이 생긴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체계화 시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9등급한테 수능 1등급 맞는 찍기를 졸라게 가르쳐 봐요. 그럼 걔가 1등급이 나와요? 쬐끔 올라가겠지. 8등급, 7등급. 원장님들이 저한테 때를 쓰는 거는 그거랑 똑같거든. 저는 실력은 안 올릴래요. 응? 찍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 원장님들이 자꾸 저한테. 근데 저는 원장님들한테 근본적인 실력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그 실력을 받으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태도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또 시간 단축해야지 우리. 시간 하는데 내가 왜 그 선생님 감정 안 좋은 것까지 달래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고. 시킨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얘기도 자꾸 하시는데, 전화를 받기 싫으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응? 안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전화는 꽃 99 같은 경우는 제가 보너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너스로. 50분 컨설팅에 제가 100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원장님들 꼭 99는 솔직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면은 원장님들을 너무 어여삐 사랑하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기회를 주는 거는 제가 원장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일종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선물을 드리는 걸 갖다가 원장님이 안 바꿨다는데 그걸 제가 왜 그걸 기분 나빠야 되고 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저는 원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해요. 내가 선물을 주는 걸 본인이 안 받은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선물을 계속 안 받으신 분한테는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 연락 안 해요. 그냥 문자 수신만 해드려요. 아, 본인이 받기 싫구나. 근데 되게 그런 분들은 성장을 못하고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닌가? 내 선물을 안 받고 본인 시간을 챙겨 먹겠다는 걸 생각한 거 아닌가? 원장님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원장님한테 줄 걸 다 줬어요 이미. 그 꽃 멘토링 하는 도구도 줬고, 그리고 사이트도 줬고, 그리고 제가 계속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죠. 전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플러스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제가.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 원장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죽도록 해서 트레이닝 해줍니다. 특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싱글맘 되셔가지고 학원 하시는 분이나 싱글 바가 돼가지고 싱글 데디가 돼가지고 혼자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부모로서 좀 강한 그 뭐라 그럴까, 동정심이라고 표현은 좀 기분이 언짢으실려나? 약간 좀 더 잘되게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제가 더 많이 내드린다고 일부러. 응?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많이 내. 근데 시간을 제가 들려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게 해달라.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선물 주는데 왜 내가 그대의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데? 응? 그건 톡으로만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그대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을 제대로 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체킹을 하면은 할 때마다 안 돼 있어. 그래 놓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게 솔직히 시간이 많이 듭니까? 시간 많이 안 들잖아. 애들 가리키는 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광고판 보는 거, 이거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 수신되는 거 맨날 보는 거잖아. 그 아침에 이거 하는 거밖에 없어. 잠깐 하는 거. 그리고 생각 좀 하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다 합해서 걸리는 시간은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투자하던 시간에다가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도 그냥 멘토링 하는 거는 30분이면 떡을 치죠. 그걸 안 하잖아. 30분 떡을 친 다음에 저한테 튜토리얼한테는 시간을 몇 시간 쓰라고 그랬어. 제가 3시간 4시간 쓰라고 그랬죠. 왜냐, 그게 돈 버는 거니까. 원장님들 책 내고 싶은 생각 있잖아. 내가 그걸 권장했잖아. 책 내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블로그 포스팅도 그지 같아 돼요. 포스팅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스토리. 근데 스토리를 갖다가 맨날 거짓말로 쥐어 짜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이 느꼈던 그 관찰력,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를 것 같아요? 안 떠올라요. 그래서 두뇌 자체를 잘 떠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트레이닝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뇌 자체가 돈 버는 뇌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 잘하는 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응? 그럼 돈을 잘 벌려면은 돈을 잘 버는 뇌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냐고. 없잖아. 근데 그것조차 안 하잖아.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서 애들 가리키는 것만 한 다음에 뭐예요? 아, 힘들다. 애들이 왜 안 들어?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게 생활을 하니까. 안 들어오게 생활하고 안 들어오게끔 하니까. 그리고 맨날 홍보만 얘기해. 홍보를 하기 전에 본인을 먼저 뾰족한 칼이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기가. 응? 무기가 없는데 무슨 놈의 홍보를 해서 들어오냐고. 원장님이 만든 제품, 교육상품은 너무 두리뭉실하다고. 그걸로 망해가고 있잖아 지금. 조금 된다고? 그럼 그걸로 계속 홍보해봐. 되나? 바보 멍충이만 가르칠 거야? 응? 고액은 안 해요? 고액? 고액을 하위권이 냅니까? 상위권이 냅니까? 고액은 상위권이 내요.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내고. 하위권이 고액을 내요? 엄마들이 투자합니까? 하위권이 고액을 내는 경우는 엄청난 부자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태도를 갖다가
결과에 집중하세요. 결과를 집중하려면 뭘 받아야 돼? 훈련해야 되잖아. 훈련. 그럼 훈련하려면 훈련해서 100% 흡수하려면 태도가 좋아야지.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해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은 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길게 안 해요. 그런 분들한테. 뭐랑 똑같으니까 등급이 낮은 분이니까 성장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응?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운다고 걔를 상대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럼 기분 나쁜 걸 왜 일상에 채우냐고.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그 어린 마음에 저한테 복수하겠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잘 배워가지고 월천을 달성한 다음에 내가 너보다 더 어? 위대한 놈이 되겠어. 그런 마음을 먹으세요. 근데 제가 보장할게요. 그대가 이 능력을 갖게 되면은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대는 저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세상을 알고 싶을 겁니다. 원장님이 성장할 때 저는 가만히 있나요? 저는 이거를 몇 년이야, 30년이 넘게 이 생활을 내가 계속하는 사람이야. 그럼 뇌가 성장이 안 되겠어요? 계속 성장하지? 저도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 따라오시라고. 이런 거 가지고 일상을 갖다 낭비하지 말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태도를 잡았으면은 원장님께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결과를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응? 결과를 위한 훈련. 이렇게 쓰니까 이제 좀 말이 낯설어 보이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목표 달성 훈련이에요. 목표 달성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결과가 뭐겠어요? 결국은 원장님이 원하는 거니까 목표구동. 이게 월천인 거지. 응?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월천 달성이야. 그죠? 월천 달성 훈련인데 훈련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 이 방법이라는 것에는 원장님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이 방법을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제가 써보면은 물질적 및 정신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어떤 뇌를 가져야 되고 물질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가. 그게 이게 표현 이 물질적 및 정신적 방법을 표현한 말이 훈련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한테 제가 시키는 것들은 다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한다? 극단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극단적으로. 초사가 극단적으로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5학년 되잖아. 안 그래요? 수능 영어 1등급이 수능 영어 여기 2등급이 1등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이 아니라 죽도록을 해야 1등급이 되잖아. 그러니까 9등급에서 2등급 오는 것보다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돈을 한 푼도 안 번들 사람이 100만원 버는 거 쉽잖아요. 알바만 뛰면 돼. 또 100에서 300만원 가는 것도 쉽잖아, 우리. 대한민국 시급이 거의 만원이란 말이야. 만원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12만원 나오는데, 누가 12만원만 받냐고. 노가다를 뛰어도 12만원, 14만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쿠팡만 가도 12만원이야. 12시간 안 채워도. 거기다 밥까지 줘. 거기서만 일해도 기본급 뭐 보험 처리해도 270, 80 찍고 플러스 알파로 수당 더 받고 일을 하면은 300 넘는다고요. 그러면 300까지는 우리나라 저거잖아. 기본 월급까지는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일해요? 나름대로 시간 효율성 있게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원장님들은 요 애들 가르치는 시간만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원장님의 라이프 자체가 돈 버는 걸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 꽉 차는 거는 생각도 들어가 있는 거야. 생각하고 본인의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서 머리가 총명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저하고 전화로 컨설팅을 받아본 분 알잖아. 제가 두뇌 회전이 느린 놈 같아요. 느끼셨을 텐데. 저는 원장님 학원 대충만 들어도 원장님 학원의 컨셉도 금방 알고 원장님 학원의 문제점이 뭔지도 금방 알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알겠어. 얼마나 많이.
응?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봤겠어요. 운영하면서. 원장님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미 과거에 다 해결했던 문제고 새로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쓰기 전에 원장님한테 필요한 거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라고. 응? 그러니까 제가 주는 이 기회를 잘 좀 활용하세요. 멍청한 짓 좀 하지 말고. 어? 감정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그 감정을 저한테 풀려고 그러지 말고. 어? 저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부드럽게 안 간다고. 왜 부드럽게 안 가냐? 인간은요,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저기, 원장님, 어머님이란다. 그래서 결과는 훈련할 때 이 훈련 과정은, 거칠어요. 거칠고, 이 훈련 과정은 꽃길 아니에요. 돌길이에요, 돌길. 응? 그 인생 자체가 돌길이잖아. 아직도 그거 몰라? 응? 포장도로가 어디 있어 인생에? 응? 그 대한민국에 포장도로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상한 길바닥에다 포장도로 깔아놓은 거잖아요. 응? 대한민국 자체가 그 인생을 보이잖아. 6.25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험난한 인생이었던 게 이제 꽃길처럼 보이는 거지. 꽃길 되니까 여기저기서 좋아서 들어오는 거지. 어? 근데 원장님 자체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인생 자체는 그렇지만 꽃길이 아니라 돌길이라니까. 그럼 훈련 과정이 원장님이 나아지는 과정인데 이게 안 고통스럽겠냐고. 그 자체를 벗어나야지 결과값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멘토로 역할을 해주겠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감정 노름을 하고 있냐고. 저하고 연애해요? 저는 원장님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언사를 느끼면은 바로 전화 끊어버려요. 피한다고. 왜냐면 난 원장님의 부정 기운을 내 에너지로 흡수하고 싶지가 않아. 시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생산적인 것만으로 채우고 싶은데 왜 내가 부정적인 걸로 시간을 채워야 되냐고. 그런 인생을 난 싫거든. 제가 이런 태도는 누구한테도 보이냐면은 가족한테도 전 똑같아요. 가족이 눈물을 흘린다. 제가 달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하는 인간이에요, 원장님. 응? 그 자리를 피하고 제 할 일 하는 인간이라고. 어? 왜? 마이너스 기운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싫거든. 응? 어느 정도냐면은 TV 보다가 막 뭐 감정의 격에 가서 눈물 흘리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바로 돌려버려요. 안 봐요. 유튜브도 그런 거 안 봐요. 그래서 감정 멘트 잡고 뭐 아프리카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돌려버려요. 안 봐요, 제가. 응? 딱 감정팔이 하는 거 아니야. 감정은 본인이 통제해 보세요. 은근히 통제 잘 됩니다. 그 정도도 감정을 못하면 통제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큰 돈을 벌겠다 그래요. 어? 큰 돈을 번다는 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능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작은 건 다 버리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급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상대편의 똥도 먹고 오줌도 먹고 다 먹는다고. 응? 까려면 그냥 깐다고 나는. 거기에 교육비를 냈으니까 다 배웠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교육비를 1억 갖다 줘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정신 차리세요. 원장님이 이렇게 된 거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부 교육받고 중등부 교육받고 고등부 교육받고 대학교 교육받으면 어때요? 괜찮은 거 같죠? 딱 돈 내면 정규교육을 받으니까 세상에서의 필요한 지식도 그렇게 해줄 줄 아는 거라고. 정신 차리세요. 진정한 교육은 거칠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돌길을 걸어야 되는데 순하게 배워서 되겠습니까? 순하게 배우면 머리 들어가요? 인간은 순하게 배우면 머리 안 들어간다니까. 까먹지 마세요. 인간은 기본값이 역 같은 거예요. 본인의 행동을 보세요. 역 같은가 역 같지 않은가. 본인을 높게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려니까. 본인 자체가 역 같다고.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좋겠어. 다른 사람도 역 같지. 인간이 역 같다는 걸 기본값으로 놓고 목표만 보라고. 목표만. 짜잘한 감정 버리란 말이야. 이게 극단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시간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돈과 에너지로 바꾸라고. 응? 모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걸 환산해서 생활을 하란 말이야. 거기다 플러스 1이라는 건 초집중을 하게 되면 플러스 1이 생긴단 말이야, 그냥. 응? 이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왜 안 하냐고. 응? 감정 컨트롤도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시간을 빼냐고. 어? 그래서 그대의 태도를 보면은 결과에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가 나와요. 이 태도에서 갑자기 감정 챙기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가족들 챙기고 뭐 챙기고 그러면 시간이 분산되는데 결과까지 빨리 가겠어요? 당연히 천천히 가지. 극단적으로 살려니까 목표가 우선이야. 가족? 아,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면 뭐가 생기는데. 그래, 정신건강은 좋은데 돈이 생기냐고. 안 생겨. 그래, 돈이 안 생기면 가족은 유지하냐고. 유지 못하잖아. 가족이랑 조금 소원해지는 거? 대신에 가족이 행복하잖아. 응? 가족이 행복해지면 당신한테도 기회가 다시 생기는 거 아니야. 회복할 수 있잖아, 관계. 근데 돈 버는 거는 시간이 날아가면 더 이상 못 벌잖아. 이렇게 살기 싫다고? 그럼 생을 떠나세요. 세상이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 3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들 보라고. 어떻게 사나? 계속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에겐 가족이 있다. 그게 뭐야? 가족이 뭘 해주는데? 응? 애는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뭘 해주는데 뭘? 자기부터 챙기세요. 돈부터 벌라고. 초집중하라고. 인생 짧아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태도에 초집중하세요. 태도. 태도가 원장님의 모든 걸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